먼저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 뭔가? 한 나라가 국제적인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와 있던 자본이 쫙 빠져나가고 다시는 해외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 전체적으로 외환이 부족해지고 외환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보다 평소에 경제 자체를, 경제의 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일의 사태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국가 비상금입니다. 우리 개인도 비상금이라는 게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국가도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을 충분히 쌓아놓는 것. 또 하나는 국제사회로부터 비상지원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 두는 겁니다. 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돈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 또 하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예로는 두 나라 중앙은행 간에 맺어지는 통화수합 같은 것. 또는 IMF와 같은 국제기구 또는 영내 국가로부터 받는 금융지원 같은 것이 이제 그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한 예가 되겠죠. 아시아의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신흥시장국들이 외환위기의 방지를 위해서 충분한 외환 보유액을 쌓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근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믿음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많은 신흥시장국들이 외환 보유액 자체는 막대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오르고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세계 경제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외환위기는 주로 경제 상황이 나쁜 어떤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선진국에서 시작된 영향이 대부분의 신흥시장국으로 파급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흥시장국으로 유입되었던 선진국의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그 위기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등 대부분의 나라가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려웠다 하는 얘기죠. 위기의 발생이 어떤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의 문제가 되니까 모든 나라가 함께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갖춰야 되겠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거죠.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외환 보유액은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지켜내는 안전판입니다. 외환 보유액을 충분히 쌓고 있으면은 그 자체로도 그 나라의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많다고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선 도대체 비상금은, 외환 보유액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충분하냐. 이거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위기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당국의 외화 유동성 지원으로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면 시장에서는 나라의 그 외환 보유액이 곧 바닥날 거다 라는 막연한 불안감마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또 외환 보유액을 많이 늘리는 데는 사실상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듭니다. 국가의 비상금이니까 수익성보다는 안전성과 유동성 위주로 운용을 해야 되고 또 외화자산을
경제 내 어떤 다른 곳에 활용하는데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외환 보유액을 늘려서 위기에 대응하는 것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일에 대비해서 현금하고 더불어 비상금과 더불어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외환 보유액과 글로벌 금융 안전망은 서로 대체하는 대체제라기보다는 서로 도와주는 보완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IMF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IMF의 금융지원 제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IMF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가혹한 조건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가 막상 돈을 빌리려고 해도 실상 보다가 그 나라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는 오해가 생길까봐. 무슨 얘기죠? 돈을 좀 약간 필요하긴 한데 거기다가 빌리겠다는 정보가 퍼지면 저 나라 망했나 보다라는 그런 오해가 생길까봐 지원을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의 예방이나 확산을 막는데 IMF가 크게 한 일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IMF에서도 대출 제도를 개선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야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회원국이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제공해서 위기를 사전에 막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거죠. 경제 기초 여건이 우수한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탄력 대출 제도나 또는 예방적 대출 제도, 그리고 몇 년 전에 도입이 된 예방적 유동성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노력에 의해서 시작된 결과들입니다. 자, 통화 스와프라는 것과 관련해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한국과 미국의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라는 것이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혼자 힘으로 해결을 못하고 외부의 도움으로 급한 물을 끈 것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통장을 아무한테나 발급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통화 스와프라는 것도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믿을만 하니까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미국 달러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경제가 건실한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는 거죠. 즉 경제가 건실한 국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한중일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 이렇게 영내 국가 간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확대해 온 것도 통화 스와프가 수치스러운 것이라기보다는 영내 국가 모두에게 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나라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실은 경제 자체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거. 이런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외환 보유액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통화 스와프라든가 IMF 그리고 영내 국가 간의 금융 지원 체제, 이런 그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제2선 외환 보유액으로 활용해 나간다면 분명 경제에 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